자, 물의 흡수와 이동 경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이 뿌리에서 이제 물을 흡수하는 방법은 삼투 현상이라고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는데, 자, 이번 시간에도 삼투 현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삼투 현상을 통해서 들어온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투 현상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물은 당연히 뿌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뿌리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때, 자, 안쪽에는 두 가지 관이 있었는데, 물관이라는 부분과 체관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표피를 통해서 물과 무기양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 두 가지는 피층이라고 하는 세포층을 지나서 체관이 아닌 물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물관은 물을 이동시키는 관이기 때문에 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방법을 통해 가장 바깥쪽에서 물관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실험이 하나 있는데, 마늘 줄기를 이용해서 삼투 현상을 관찰해 보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과정을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줄기, 우리가 보통 마늘종이라고 불러주는 그 어머님이 그 새우나 아니면 멸치에 이렇게 같이 볶아주는 좀 단단한 줄기 같은 게 있는데, 그 줄기를 마늘 줄기라고 불러줍니다. 이 마늘 줄기 3개를 각각 끝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4cm 정도 깊이 자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늘 줄기 하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하나는 물, 하나는 5% 소금물을 넣은 투명한 컵에 각각 담가둡니다. 자, 잠깐 보면 이렇게 담가두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넣은 것과 물을 넣은 것과 5% 소금물을 넣은 것을 이렇게 각각 실험을 통해서 설계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약 5분 후에 핀셋으로 컵 속에 마늘 줄기를 꺼내서 접시에 놓고 줄기의 변화된 모습을 관찰해 봅니다. 자, 가나 다 중에서 얘네들은 어떤 것인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배우기 전에는 잠깐 선생님이 그 내용 설명했던 것을 잠깐 상기시켜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러면 먼저 요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부모님이 김장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잘 보시면 하얀 게 소금인데, 배추를 반으로 잘라서 큰 대야에다가 소금을 막 뿌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요 배추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마 선생님이 김장했을 때 친구들이 다 도와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를 김장할 때 이렇게 방금 봤듯이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절여 놓으면 아마 배추가 절여지게 되고 물이 흥건해집니다. 자, 그래서 배추는 되게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배추를 절이게 되면 주변에 물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야 주변에 물이 흥건해지게 되고 배추는 흐물흐물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을 넣은 배추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배추가 안쪽에 자기가 갖고 있던 물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면서 자신의 물을 바깥쪽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게 삼투 현상인데, 다시 한번 삼투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한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삼투 현상이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배추를 김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배추 절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절임 과정. 그러면 배추에 소금을 뿌리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배추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이 많이 나오고, 흥건에 물이 많이 나오고, 대야가 흥건해진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은 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배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자, 이 내용을 안 상태에서 한번 이 실험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5분 후에 가나다 바뀌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거고, 어느 게 물을 넣은 거고, 어느 게 5% 소금물을 넣은 것인지 보면, 자,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중간이고, 가는 오므라들었고, 다는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5% 소금물을 넣은 것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가 5% 소금물을 넣은 거고, 자, 나는 그대로 둔 것이고, 다는 물에 담가둔 것인데 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소금물을 넣은 것은 5% 소금물 쪽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마늘의 줄기세포 안쪽에서 저농도에서 컵 쪽으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간 겁니다. 오히려 빠져나갔기 때문에 세포가 오므라든 겁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서 배가 땡땡해졌다가 물이 다 이제 땀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면 배가 홀쭉해지듯이 세포가 오므라든 것이고요. 자, 다는 물에 담가놓은 것은 물이 바깥쪽이 저농도이기 때문에 컵 쪽에서 마늘의 줄기 세포 쪽으로 물이 이동했기 때문에 세포가 부풀어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도, 자, 삼투 현상이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무기양분이라고 하는 게 물관을 통해서 같이 이동이 되는데, 무기양분은 우리가 포카리 스웨트를 먹을 때 이온이라고 하는 게 같이 몸으로 흡수된다고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광고할 때 보면 물이 더 잘 흡수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식물도 똑같습니다. 무기양분이라고 하는 건 물을 제외한 칼륨이나 질소나 인이라고 불러주는 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인데, 이것들도 같이 흡수하지 못하면 옥수수 이파리의 모습인데, 칼륨이 부족하면 요렇게, 인이 부족하면 이렇게, 질소가 결핍되면 요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식물도 물뿐만 아니고 무기양분이라고 하는 걸 같이 흡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